입수해! 당장 저 물속으로 입수!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라니 정유진 중위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겨울 새벽 차가운 바람이 훈련장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특전사령부 산하 제구공수여단. 훈련장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숨소리만이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죠.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 장병들은 부들부들 떨며 완전 군장을 착용한 채 집결해 있었습니다. 전체 집합 강민수 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위압감이 서려 있었죠. 올해 31세인 강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각종 특수부대 훈련을 거쳐 현재 2부대에서 대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부하들 사이에서 악마 소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장병들이 서둘러 대열을 맞추는 가운데 강소령의 시선이 대열 한가운데 선 정유진 중위에게 멈췄습니다. 유진은 올해 25세의 여군 장교로 지난해 학사장교로 입대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부사관으로 전과한 뒤 다시 중위로 재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녀였지만 지난 한 달간 강소령은 유독 그녀에게만 가혹하게 굴었습니다. 정유진 중위 앞으로 나와 강소령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소령은 다른 장병들보다 2배는 많은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매번 훈련 때마다 가장 힘든 역할을 맡겼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대 전체를 혼자 청소하게 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소령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모두 동정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강소령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강소령이 손을 들어 멀리 있는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지름 10m 정도 되는 큰 웅덩이였는데 어젯밤 내린 눈이 녹아서 생긴 진흙 웅덩이가 아니라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깊은 물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 날씨에 그 물이 거의 얼음처럼 차갑다는 것이었죠. 저기 물웅덩이가 보이지? 강소령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한계 상황 극복 훈련을 실시한다. 진짜 전장에서는 이런 것쯤 아무것도 아니거든.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강소령의 다음 말은 그녀의 최악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군복을 벗어 강소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그 물속에 다이빙해서 반대편까지 헤엄쳐 가라. 그리고 물속에서 1분간 잠수하고 있다가 나와. 뭐라고요? 유진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하 15도 날씨의 속옷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거의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었죠. 다른 장병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강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죄송하지만 유진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추위에 그런 훈련은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체온 저하로 인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강소령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위험하다고 총알 피해달라고 할 거야. 특수부대 장교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라고 하는 거지. 주변의 다른 장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영수 상사가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모두들 감히 큰 소리로 반대 의견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강소령의 권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라면 힘들어도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훈련을 받을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몸 상태 어디가 아픈데 강소령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여자라서 무서워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장병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기. 강소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훈련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전쟁터에서도 감기 걸렸다고 적들이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여자라서 약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네. 이 말에 유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여자라서 약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정유진 중위 10초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강소령이 시계를 보며 최후 통첩을 놓았습니다. 전체가 연대 책임으로 오늘 훈련량 2배로 늘린다. 이 말에 다른 장병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소령은 항상 이런 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전체에게 돌려서 장병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묘하고 비겁한 방법이었죠. 아, 진짜.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은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중위 때문에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하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면 될 일인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렸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강소령의 입꼬리에 잔인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부하를 궁지에 몰아넣고 괴롭히는 것을 말이죠.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무릉덩이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웅덩이에서는 새벽 공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 표면에는 얇은 얼음막이 살짝 얼어있을 정도였죠. 미안해. 유진이 마음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눈을 꼭 감고 군복상의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이 끔찍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죠. 검은색 군용 차량 한 대가 훈련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차량을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소령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차량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훈련장에 올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말이죠. 차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차량에서 누가 내릴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검은색 군용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김철호 준장이었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령관인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달린 무수한 훈장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도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민수 소령은 갑작스러운 상급자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특전사령부 사령관님께 경례.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준장의 시선은 오직 무릉덩이 앞에 서 있는 유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그 시선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상급자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정유진 중위가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한계 상황 극복 훈련을 거부하고 있어서요. 닥쳐. 김준장의 차가운 한마디가 강소령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강소령은 처음 보는 김준장의 무서운 표정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실 강민수 소령이 이렇게 부하들을 괴롭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자랐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놈들은 짓밟혀도 싸다. 아버지의 비뚤어진 교육 방식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죠.
민수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어린 강민수를 향한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강민수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회초리가 날아들었고 친구들과 싸워서 지고 오면 더 심한 매질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저는 싸우기 싫어요. 어린 강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싫어한다고 세상이 기다려주냐? 강해져야 살아남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눈물은 약한 놈들이나 흘리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자란 강민수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는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들의 가혹한 얼차려와 구타에 시달렸지만 강민수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그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사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강민수는 신입생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야,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 줄 알아?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밤늦도록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이유 없는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후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강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되는 줄 알아. 군대에서는 실력으로 말하는 거야. 3학년이 되었을 때 강민수는 자신만의 철학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약한 놈들은 도태되어 마땅하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군대냐? 전쟁터에서 발목만 잡을 뿐이지. 부대에 배치된 후 강소령의 행동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정유진 중위가 부대에 온 후부터는 거의 매일 괴롭혔죠. 정유진 중위 나와 첫 주부터 강소령은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없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다른 장병들보다 30분 일찍 기상시켜서 부대 전체를 청소하게 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전쟁터에서도 힘들다고 포기할 거야? 강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과자를 모든 장병들 앞에서 버리게 했습니다. 군인이 이런 달달한 것만 먹으면 어떻게 정신력이 나약해져. 사실 다른 남자 장병들도 과자를 먹었지만 유독 유진에게만 트집을 잡았습니다. 셋째 주부터는 아예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휴식할 때도 유진만 따로 불러내어 추가 훈련을 시켰죠. 정유진 중이 왜 이렇게 느려? 다른 남자 장병들보다 2배는 빨라야 하는 거 아니야? 소령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진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체력이 딸리면 애초에 군대 오지 말았어야지. 강소령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벌어진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유진 중이 25kg 배낭 메고 15km 구보한다. 다른 장병들은 18kg이었는데 말이죠. 소령님, 제가 체중이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특혜주면 안 되잖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날 유진은 구보 도중 2번이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휴식도 주지 않았죠. 왜 못해?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군인이야? 차라리 집에 가서 애나 봐. 그 말에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강소령은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한 말이었습니다. 이런 가혹행위가 계속되자 다른 장병들도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몇 번이나 강소령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계급이라는 벽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죠. 대위님, 유진 중위가 너무 불쌍해요. 최영수 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소령님이 원하게. 이정민 대위도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사실 그는 강소령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맞서기에는 계급 차이가 너무 컸죠. 박민호 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유진 중위님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목소리 낮춰 들리면 우리도 똑같이 당한다. 하지만 강소령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죠. 정유진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얼음물 다이빙이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이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편 정유진 중위에게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정유진이 아니었죠. 김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바로 특전사령부 사령관 김철호 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입대할 때부터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으로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유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빠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줄 테니 싫어요, 아빠. 저는 제 이름으로 해보고 싶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비밀리에 유진을 지켜보도록 조치를 취했죠. 하지만 유진은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유진이 이 부대에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김준장은 각 부대의 지휘관들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하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령관님, 제구 공수여단 강민수 소령에 대한 제보입니다. 참모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김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지난 6개월간 부하 괴롭힘 제보 17건, 가혹행위 의혹 12건, 그리고 여군에 대한 성희롱 의혹도 3건 있었습니다. 김준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지만 이런 비겁한 행위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여군을 괴롭히는 일은 더더욱 말이죠. 이런 놈이 군에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색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준장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너에게 특별한 부탁이 있다. 김준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그 악마 같은 놈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야. 처음에 유진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유진아,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너만이 그놈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 김준장은 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평범한 여군 장교로 위장해서 강소령의 가혹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죠. 딸의 안전을 위해 몰래 감시조도 배치했습니다. 절대로 내 딸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된다. 김준장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신호를 보내라. 유진은 목에 작은 발신기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르면 아버지에게 신호가 가는 장치였죠.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유진은 한 번도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의 가혹행위가 심했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다른 장병들의 고통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혜를 받는 느낌이 싫어 유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당해야 진짜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얼음물 다이빙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준장이 직접 나선 것이었습니다. 지금 김준장이 강소령을 노려보고 있는 이 순간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곧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질까요? 김준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강소령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오히려 상급자 앞에서 자신의 엄격한 지휘 능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올바른 훈련을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강소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이 정도 훈련도 못하면 어떻게 실전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김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강소령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강소령의 머릿속에 지난 한 달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정유진 중위가 부대에 온 날부터 말이죠. 한 달 전 새로운 장교 부임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정유진 중위입니다. 유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녀를 본 강소령은 속으로 생각했죠. 또 여자군이 왔네 귀찮게. 정유진 중위 경력이 어떻게 되나 강소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사장교로 입대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부사관 전과 후 다시 중위로 재임용되었습니다. 유진이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 강소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여자라서 힘들어서 도망갔다가 다시 온 거겠지. 그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부대 규칙부터 가르쳐주지. 강소령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남녀 구별 없다. 오히려 여자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첫날부터 강소령은 유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쁜 의미로 말이죠. 정유진 중이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일찍 기상해서 부대 전체 청소 담당이다. 소령님. 그건 너무너무 뭐가 너무해. 여자라고 특혜주는 건 없어. 첫째 주 유진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5시에 기상하는 것보다 30분 일찍이었죠. 빨리빨리 청소해 다른 사람들 기상하기 전에 끝내야지. 강소령이 독촉했습니다. 화장실, 샤워장, 복도, 심지어 강소령의 개인 사무실까지. 유진은 혼자서 모든 곳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이정민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하다고 전쟁터에서도 과하다고 적이 기다려줄까? 둘째 주가 되자 강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정유진 중이 너 과자 가져왔지? 어느 날 저녁 강소령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얘 생리대와 함께 준비한 간식인데요. 간식꾼이니 무슨 간식을 먹어 당장 버려. 소령님, 이건 제 개인 물품인데요. 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개인 물품이면 어떻고 군대에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장병들 앞에서 버려. 결국 유진은 수십 명의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약한 정신력의 상징이야. 강소령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달한 거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 하지만 이상한 건 다른 남자 장병들은 똑같은 과자를 먹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 하사가 초콜릿을 먹고 있는 것을 봐도 그냥 지나쳤죠.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가혹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유진 중위 팔굽혀펴기 200개. 소령님, 다른 분들은 100개인데요.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딸리니까 2배로 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유진은 이를 악물고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50개쯤에서 팔이 풀렸습니다. 안 돼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럼 전쟁터에서도 힘들다고 총 안 쏠 거야. 계속해. 결국 유진은 팔이 후들후들 떨리면서도 200개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팔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대위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최영수 상사가 이정민 대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소령님이 워낙에 무서우시잖아. 실제로 다른 장병들도 강소령이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번 백승민 1등 중사가 소령님, 유진 중위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다가 그날 밤 특별훈련에 끌려갔거든요. 백승민 1등 중사, 너도 유진 중위랑 똑같이 해보자. 강소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팔굽혀펴기 200개, 윗몸 일으키기 300개, 구보 10km 어때? 할만하지. 그 후로는 아무도 유진을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넷째 주가 되자 강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정유진 중이 너 식사량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소령님, 저는 원래 식사량이 적어서요. 적으면 안 되지. 군인이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체력을 유지해? 앞으로 다른 사람들 2배로 먹어. 식당에서 유진은 밥을 2그릇씩 먹어야 했습니다. 원래 소식하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다 먹을 때까지 자리 안 떠도 돼. 강소령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배가 불러서 유진이 괴로워했습니다. 불러도 먹어야지. 군인이 체력 관리도 못하면서. 결국 유진은 억지로 밥을 2그릇씩 먹어야 했고 그날 밤에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유진에게만 특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휴식할 때 혼자 불려나가서 추가 훈련을 받아야 했죠. 정유진 중위 따로 나와 오후 휴식 시간에 강소령이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데 너만 특별히 더 해야겠어, 소령님. 저도 같이 쉬면 안 될까요? 안 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초 체력이 부족해. 그렇게 유진은 혼자서 추가로 구보를 뛰어야 했습니다. 5km, 10km, 심지어 15km까지. 빨리 뛰어내리면 거리 늘린다.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도 혼자 구보를 뛰어야 했습니다. 비 온다고 훈련 안 할 거야. 전쟁터에서도 비 오면 총 안 쏠 거냐. 강소령의 말에 유진은 빗속에서도 뛰어야 했죠. 그날 밤 유진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지만 강소령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기 정도로 뭐가 힘들어 약 먹고 견뎌. 다음 날에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유진 중위 오늘은 장애물 훈련이다. 소령님, 제가 아직 몸이 어떻고. 군인이 몸 핑계 대면 어떡해. 높이 3m짜리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열이 나는 상태에서 그 높은 장애물을 넘는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하지만 강소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넘어 시간 재고 있어. 유진은 후들후들 떨리는 몸으로 장애물을 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딸려서 중간에 떨어질 뻔했죠. 집중 안 해, 다시 해. 결국 유진은 5번째 도전에서야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과 무릎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이정민 대위가 몰래 찾아와서 걱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죠. 소령님이 너무 심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윗선에 보고할까? 이정민 대위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 유진에게는 언제든지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목에 숨겨둔 발신기만 누르면 아버지가 즉시 달려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어.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이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해. 5째 주가 되자 강소령의 괴롭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정유진 중위 오늘은 특별 훈련이다. 무슨 특별 훈련입니까? 25kg. 배낭 메고 15km 구보. 다른 장병들은 18kg이었는데 유진만 25kg이었습니다. 소령님, 이건 너무 무거운데요. 무겁다고 전쟁터에서도 무겁다고 버릴 거야. 그날 구보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25kg의 배낭은 유진의 작은 체격에는 너무나 무거웠죠. 5km쯤에서 그녀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잠깐만 쉬어도 안 돼. 계속 뛰어. 강소령은 차를 타고 따라오면서 독촉했습니다. 10km에서 유진은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멈추지 않았죠. 정신력이 부족해. 이 정도로 포기할 거야. 유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13km 지점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소령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정말 못하겠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못한다고? 그럼 여기서 밤새 있을래. 결국 유진은 억지로 일어나서 나머지 2km를 완주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민호 하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중위님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목소리 낮춰 들리면 우리도 똑같이 당해.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의 가혹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6째 주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유진 중위 오늘은 야간 훈련이다. 야간 훈련이요. 혼자서 산악구보 10km. 밤 10시 깜깜한 산길을 혼자 뛰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안전상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소령님, 혼자서는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정민 대위가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전쟁터도 위험하지 않아. 특수부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강소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은 깜깜한 밤에 혼자서 산길을 뛰어야 했습니다. 랜턴 하나만 들고 말이죠. 5km쯤에서 그녀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났죠.
아파도 참고 계속해야 해 유진은 상처가 난 무릎으로도 계속 뛰었습니다. 하지만 8km 지점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서 산속에서 헤매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지 유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발신기를 누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다행히 2시간 후에 수색대가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걱정되어서 수색대를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강소령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누가 수색대 보내라고 했어?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거지. 그는 유진이 길을 잃은 것조차 탓했습니다. 지도 읽는 능력도 부족하네. 그날 밤 유진은 병무실에서 상처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마야. 하지만 조금만 더 참자. 완벽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7째 주, 8째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소령은 이제 대놓고 유진을 차별 대우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했죠. 정유진 중이 너 왜 이렇게 느려? 남자들보다 2배는 빨라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라서 약한 걸 실력으로 만회해야지.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점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죠. 강소령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강소령은 선을 넘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에 속옷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괴롭혀온 그 여군 장교가 누구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김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소령 지금 뭐하는 거지? 강민수 소령 지금 뭐하는 거지? 김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상급자 앞에서 자신의 엄격한 리더십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거죠. 사령관님, 현재 한계 상황 극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소령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라면 이 정도 훈련은 기본이어야 합니다. 김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강소령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강소령을 더욱 자신감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령관님도 내 훈련 방식에 감탄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착각했습니다. 정유진 중위 강소령이 다시 유진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사령관님도 지켜보고 계시니까 특수부대 장교로서의 자질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나. 그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장이 온 것을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이었죠. 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끔찍한 명령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영하 15도의 혹독한 추위에 속옷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말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거든요. 소령님, 정말로 이 추위에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건가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했나? 강소령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전장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혹독한 상황도 얼마든지 있어. 겨울 전쟁이 벌어지면 차가운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고 적의 추격을 피해 얼음물에 숨어야 할 수도 있다고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자신의 명령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특수부대 장교가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하들을 이끌겠어. 다른 장병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하지만 사령관님 앞에서 어떻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지? 그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영수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 중위가 너무 불쌍해. 하지만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강소령은 이런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정유진 중위, 자네가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오늘 훈련량을 2배로 늘려야 하고 외출과 외박도 일주일간 전면 금지되다. 이 말에 장병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소령의 가장 비겁한 수법이었죠. 개인의 문제를 전체에게 돌려서 동료들끼리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유진 중위 때문에 부대 전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강소령이 더욱 압박을 가했습니다. 사령관님 앞에서 명령 불복종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나. 박민호 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쉿, 들리면 큰일 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소령이 시계를 보며 최후 통첩을 놓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30초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전체 연대 책임이다. 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0, 29, 28매 숫자를 셀 때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다리로 물웅덩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웅덩이 표면에는 얇은 얼음막이 살짝 얼어 있었고 차가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 온도는 거의 0도에 가까웠죠. 이런 상태로 뛰어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20, 19, 18 강소령의 카운트가 계속되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군복 단추에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이 끔찍한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나요? 동료들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진짜 그냥 한번 뛰어들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왜 고생해야 해? 이런 말들이 유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도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5, 14, 13 강소령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이정민 대위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잠깐만요. 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추위에 그런 훈련은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체온 저하로 인한 쇼크 위험도 있고 하지만 강소령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봤습니다. 이정민 대위, 자네도 같이 할래?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된다면 자네도 함께 물에 뛰어들어 보지. 이 말에 이정민 대위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까지 끌려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거든요. 19, 8 강소령의 카운트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죠. 김준장은 여전히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7, 6, 5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군복상의 첫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군복을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추운데 속옷 차림이 되면 얼마나 더 춥겠어요. 4, 3 강소령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유진은 눈을 꽉 감고 두 번째 단추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김준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죠. 강소령도 깜짝 놀라며 카운트를 멈췄습니다. 사령관님,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강소령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준장은 천천히 유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과연 김준장이 무슨 말을 할까요? 강민수 소령 김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누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고 있나?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어리둥절했죠. 사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묻는 것은 김준장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정유진 중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강소령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유진 중위가 누구인지 왜 따로 물어보는 걸까요? 그냥 평범한 여군 장교 아닌가요? 사령관님, 정유진 중위는 저희 부대 소속 장교입니다.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모르겠습니다. 김준장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모르는구나.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온 걸까요? 하지만 강소령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준장이 자신의 엄격한 훈련에 감탄하고 있다고 착각했죠. 사령관님, 저는 특수부대에 맞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해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이 너무 나약해서 이런 특별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소령을 노려볼 뿐이었죠.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강소령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는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긴장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죠. 과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준장의 정체 그리고 유진 중위의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정유진 중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김준장의 말에 강소령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사령관님, 정유진 중위는 그냥 저희 부대 소속 여군 장교입니다. 강소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장교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준장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평범한 장교라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장교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해보시지. 이 질문에 강소령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 맞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죠. 강인한 정신력. 김준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기상시켜서 혼자 부대 청소를 시키는 것이 정신력 훈련인가? 강소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준장이 어떻게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고 있는 걸까요? 사령관님, 그건 어떻게 25kg 배낭을 메고 15km 구보를 시키는 것도 정신력 훈련이고,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밤 10시에 혼자 산길을 뛰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것도 정신력 훈련이란 말인가? 강소령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김준장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지난 한 달 동안 유진에게 시켰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사령관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신지? 강소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김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나? 그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죠. 한 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김준장님이 유진 중위에게 왜 저렇게 관심을 보이시지? 혹시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최영수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사령관님이 일반 중위에게 저렇게 친근하게 대하실 리가 없는데. 강소령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김준장의 태도가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부하의 엄격한 훈련을 오히려 칭찬해야 할 텐데 지금은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님, 혹시 제 훈련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장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을 시킨 것뿐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훈련. 김준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다른 장교들도 똑같은 훈련을 받았나? 이 질문에 강소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유진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건 정유진 중위가 다른 장교들보다 기초 체력이 부족해서. 강소령이 변명했습니다. 여군이라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준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여군이라서 더 엄격하게. 그는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딸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강민수 소령, 자네는 지금 성차별적 훈련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냐? 아닙니다, 사령관님. 강소령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김준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얼음물 다이빙을 시키는 것도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거였나? 임신 강소령이 깜짝 놀라며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사령관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김준장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나?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장병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이 임신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준장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사령관님이 어떻게 유진 중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계실까? 강소령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로 임신이라니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진을 나무랐습니다. 규정상 즉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인데 하지만 김준장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보고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임신한 부하를 한 달 동안 괴롭힌 게 문제지. 김준장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소령, 자네는 임신 여부를 몰랐다고 하지만 설령 몰랐다고 해도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굴 이유가 있었나? 강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유진에게 특별히 가혹했던 것은 맞았거든요. 박민호 하사가 다른 부사관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령관님이 유진 중위 일에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아, 마치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 부사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령관님, 혹시 정유진 중위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강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수 소령, 자네는 왜 하필 정유진 중위만 그렇게 괴롭혔나? 김준장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추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 여군 장교가 한 명뿐인 것도 아닐 텐데 강소령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유진이 약해 보여서 그리고 여자라서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유진 중위가 다른 장교들보다 나약해 보여서 강소령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이 대답이 김준장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나약해 보인다고 나약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한 달 동안 괴롭힌 거냐? 김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강해 보이는 사람은 괜찮고 약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혀도 된다는 말인가? 강소령은 자신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한 번도 훈련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해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강소령이 반박하려 했지만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 6주 차거든요. 이 고백에 모든 장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 6주 차면 아직 초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가혹한 훈련을 다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야. 임신한 상태에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김준장이 유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 말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죠. 강소령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저는 정말 임신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훈련을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 김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령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해서 괴롭힐 권리가 있었나? 강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준장의 추궁이 너무나 날카로웠거든요.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소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유진을 괴롭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김준장이 강소령을 압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병들도 이제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알 수 있었죠. 최영수 상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강소령님이 곤란해지셨네. 사령관님이 이렇게 나서시다니 다른 부사관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강소령의 횡포에 시달렸던 그들로서는 약간의 통쾌함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준장과 유진의 진짜 관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강소령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강민수 소령, 정유진 중위가 정말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 이 말에 강소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곧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정유진 중위가 정말 누군지 알고 싶지 않나. 김준장의 이 말에 강소령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사령관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유진 중위는 그냥 평범한 장교 아닙니까? 김준장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장교라고 생각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왜 자네만 특별히 그렇게 괴롭혔을까? 강소령은 당황했습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냥 여자라서 약해 보여서 괴롭혔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단지 특수부대에 맞는 훈련을 강소령이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김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 내 질문에만 답하시지. 김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유진 중위 외에 다른 여군 장교들도 똑같이 훈련시켰나? 이 질문에 강소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다른 여군 장교들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유독 유진에게만 특별히 심하게 했던 것이었죠. 그건 다른 장교들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서. 강소령이 억지로 답변했습니다. 정유진 중위만 새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 왔다고 해서 임신한 여성을 혼자 밤중에 산길로 내보내는 게 당연한 일인가? 김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훈련인가? 강소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정민 대위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정민 대위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지켜본 바로는 소령님이 유진 중위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 말에 강소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정민 대위, 자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정민 대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령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달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 중위는 한 번도 훈련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 상사도 용기를 냈습니다. 대위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가 김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유진 중위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했어요. 열이 39도까지 나는데도 훈련장에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이 증언에 강소령은 당황했습니다. 부하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이었거든요. 박민호 하사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유진 중위님은 저희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고 저희들이 쉴 때도 혼자 추가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병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강소령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소령이 화를 냈습니다. 상급자한테 대들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준장이라는 더 높은 권력자가 있는 상황에서 장병들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김준장이 강소령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더 엄격하게 훈련시킨 것뿐이지. 엄격하게? 김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차별해서 괴롭히는 것을 엄격한 훈련이라고 하나?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소령님이 왜 저만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강소령은 유진의 말에 뭔가 가슴이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나는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야. 강소령이 억지로 정당화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했나? 김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 같은 부대의 다른 장교들도 특수부대 아닌가? 강소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김준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강민수 소령, 솔직하게 말해보시지.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넘쳐났습니다. 자네는 왜 정유진 중이만 그렇게 괴롭혔나? 진짜 이유를 말해봐. 강소령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하자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여자라서 약해 보여서 괴롭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훈련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준장은 그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훈련 목적이라고? 김준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습니다. 그럼 임신한 여성을 얼음물에 빠뜨리는 것도 훈련이었나? 강소령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때 백승민 1등 중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본 바로는 소령님이 처음부터 유진 중위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강소령이 그를 노려봤지만 백승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군이 특수부대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에 다른 장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강소령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부사관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령님은 처음부터 여군들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김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성차별적 사고를 가지고 부하를 괴롭혔다는 뜻인가? 강소령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죠. 유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달간의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소령은 유진의 눈을 직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말한 것이 맞았거든요. 유진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계속 괴롭혔던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여자라서 약해 보여서였습니다. 김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강민수 소령, 아직도 정유진 중위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나? 강소령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엄청난 진실이 곧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사령관님, 도대체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준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까?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간의 고통스러운 연기가 곧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까요? 강소령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김준장이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해도 될 것 같구나. 유진도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드러낼 순간이 온 것이죠.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질까요? 강민수 소령. 김준장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유진 중위는 내 딸이다. 그 순간 훈련장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죠. 뭐라고요? 강소령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의 따님이라고요. 김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정유진이 아니라 김유진, 내 딸의 본명이다. 강소령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한 달 동안 특전사령부 사령관의 딸을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장병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입을 벌린 채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 중위가 사령관님의 따님이라니 최영수 상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고생하신 게 박민호 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김준장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말했으면 자네가 달리 행동했을 텐가. 이 질문에 강소령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유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저는 처음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의 권력 때문에 특혜를 받는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강소령이 무릎을 꿇으며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김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 설령 내 딸이 아니었어도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진짜 모습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권력자의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지만 그냥 평범한 여군 장교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괴롭힌 거지. 이 말에 강소령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사령관님, 제발 뭐가 제발이야. 김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 권력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약자 앞에서는 폭군 노릇을 해온 거야. 유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소령님을 조사하러 온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김준장도 깜짝 놀라 딸을 쳐다봤죠. 조사하러 온 게 아니라면? 강소령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령님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장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요. 김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계획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관학교 동기 모임에서 소령님을 처음 봤어요. 강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령님이 여성들과 후배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라니. 강소령이 떠들었습니다. 여자들은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 약한 놈들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유진이 그때 들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강소령은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확실히 술자리에서 그런 발언들을 했었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유진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부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김준장이 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유진아, 그럼 너는 내 아버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강소령님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확신을 가졌죠. 김준장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강민수 소령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하 괴롭힘, 가혹행위, 성희롱 의혹까지. 강소령은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지.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보복을 두려워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로 한 거예요. 강소령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계획된 일이었단 말인가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김준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기야. 강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자네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이 여기 다 들어있어. 김준장이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증거물이지. 녹음기에서 강소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야. 집에 가서 애나 봐. 약한 놈들은 도태되는 게 당연해. 감기 걸렸다고 훈련 안 할 거야. 한 달 동안의 모든 가혹한 발언들이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강소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하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된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소령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다른 장병들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유진 중위, 아니 사령관님 따님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와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박민호 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 따님이신데도 저희와 차별 없이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다른 부사관들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준장이 강소령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수 소령, 이제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부하들을 대해왔는지 강소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지. 김준장이 계속했습니다. 내 딸이 이 부대에 온 것도 사실은 자네를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강소령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사하러 왔다고요? 김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네에 대한 제보가 17건이나 들어왔어. 강소령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부하 괴롭힘 17건, 가혹행위 의혹 12건, 성희롱 의혹 3건. 숫자를 들을 때마다 강소령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증언하려 하지 않았지. 김준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자네의 보복이 두려워서 말이야. 강소령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어. 유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만 하려고 했어요. 그녀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의 가혹행위가 상상보다 심해서 더 오래 있어야 했어요. 강소령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준장이 녹음기를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25kg 배낭 메고 15km 뛰어 밤 10시에 혼자 산길로 나가서 10km 구보해. 속옷 차림으로 얼음물에 뛰어들어. 강소령의 잔인한 명령들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강소령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령관님, 저는 정말 뭐가 정말이야. 김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할 말이 있다는 거냐? 임신. 강소령이 다시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임신이었단 말인가요? 유진이 군복 안에서 작은 쿠션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가짜였어요. 모든 장병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신도 연기였다고요? 이정민 대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이 임신한 여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강소령은 완전히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짜였다니요. 김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연극 소품용 임신 체험 도구야. 그가 쿠션을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네의 반응은 진짜였지. 강소령은 자신이 임신한 여성에게도 가혹하게 굴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정말 임신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강소령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더 심하게 괴롭혔을지도 몰랐거든요. 여자라서 약하다고 임신했다고 핑계댄다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준장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네는 인간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력자 앞에서는 굽실거리는 비겁한 인간이야. 강소령이 절망적으로 빌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준장은 냉정했습니다. 용서? 자네가 그동안 괴롭힌 사람들한테는 용서를 구했나? 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제 진짜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범한 여군이라고 생각할 때는 마음껏 괴롭히시다가 사령관의 딸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바로 무릎 꿇으시네요. 이 말에 강소령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권력의 크기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던 것이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김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강소령을 실망스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승민 1등 중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극진히 모셨겠지만 그냥 평범한 여군이니까 마음껏 괴롭히신 거네요. 강소령은 완전히 무너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낱낱이 드러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모든 행동이 녹음되어 있고 모든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김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수 소령,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강소령의 군 생활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강소령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며 유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 동안 계획해온 모든 것이 성공했지만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거든요. 소령님, 유진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강소령이 고개를 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너가 나한테 왜 미안해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야말로 정말 죄송해. 한 달 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유진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강소령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소령님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정말로 소령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김준장도 딸의 말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깊은 생각까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며칠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소령님의 행동이 상상보다 심해서 더 오래 있게 된 거예요.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시험한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령님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유진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소령님도 어쩌면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피해자라고 김준장이 놀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강소령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내가 무슨 피해자야? 나는 가해자지.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도 어린 시절부터 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유진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아버지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강소령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파헤쳤다는 뜻이었거든요. 소령님이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 폭력을 당하며 자랐다고 들었어요. 이 말에 강소령의 눈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약한 놈들은 도태되어 마땅하다. 유진이 강소령의 아버지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들으며 자랐죠. 강소령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준장이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유진아, 내가 언제부터 그런 것까지 조사했니? 아버지께서 강소령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셨을 때부터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가혹행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강소령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알려고 해? 과거는 과거야.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령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모두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유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소령님은 어릴 때부터 폭력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웠어요. 다른 장병들이 조용히 들고 있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강소령은 자신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관학교에서도 선배들에게 똑같은 일을 당했죠. 유진의 조사는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때 소령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알고 있다고? 언젠가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강소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소령님과 같은 시기에 사관학교를 다닌 분들을 만나봤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준장이 딸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조사가 아니라 심리학적 분석까지 했다니요. 유진아, 너는 정말 아버지,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소령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한 일들이 정당화되는 거냐?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해하려는 거예요. 이해라고 강소령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이해해. 내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도 결국은 희생자거든요. 폭력의 악순환 속에서 자란 희생자. 이정민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진 중위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라면 복수만 생각했을 텐데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하지만 유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령님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강소령이 의아해했습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야? 소령님은 지금 진짜 후회하고 있잖아요. 유진이 강소령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겉으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강소령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후회할 수 있다면 진짜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준장이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유진아,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내 강소령님을 벌주려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강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런 거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내 유진이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 같은 분이 진짜 리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진짜 리더라고. 강소령이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폭군이야.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소령님에게는 분명 좋은 면이 있어요.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령님은 부하들의 안전은 정말 신경 쓰시더라고요. 강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봤다는 것에 말이죠. 제가 밤중에 산길에서 길을 잃었을 때 기억나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소령님이 직접 수색대를 보내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강소령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수색대를 보냈었죠. 겉으로는 화를 내셨지만 사실은 정말 걱정하고 계셨어요. 이정민 대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령님이 은근히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장병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강소령이 부하들의 안전만큼은 정말 신경 썼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감기로 열이 날 때도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약 먹고 견디라고 하셨지만 몰래 의무실에 확인하셨죠? 강소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그걸 의무실에서 들었어요? 김준장이 딸의 관찰력에 감탄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아버지,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봐야 해요.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소령님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강소령이 고개를 들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내 유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은 분명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에 강소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해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변하려고 노력하셔야 하고요. 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유진이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수첩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소령님을 관찰하며 적은 기록이에요. 강소령이 궁금해하며 수첩을 받아봤습니다. 수첩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6시 강소령님이 장병들 아침 식사 확인. 오후 2시 신병 훈련 중 다친 장병 의무실 이송 지시.
저녁 9시 개인적으로 부족한 장병 따로 불러서 상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기록했구나. 강소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좋은 행동들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네,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쁜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김준장이 수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관찰했구나.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소령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쁜 면만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강소령이 수첩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좋은 행동들이 이렇게 많았다니요. 그럼 너는 진짜로 나를 도우려고 했던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도움이요. 왜? 강소령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왜 날 도우려고 해? 유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진짜로 변한다면 앞으로 소령님 밑에서 일할 많은 부하들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이 말에 모든 장병들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의 부하들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정민 대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네요.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강소령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변해보겠어. 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소령님을 믿어요. 김준장이 딸의 넓은 마음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아니야. 김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어. 강소령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장병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장병들도 강소령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민호 하사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앞으로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백승민 1등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소령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장병들도 모두 동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강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앞으로는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강소령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김준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강민수 소령, 이번 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다. 강소령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저는 대신 조건이 있어. 김준장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내가 직접 지켜볼 거야.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용서 없다.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령관님, 꼭 변해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 강소령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소령님은 분명 좋은 지휘관이 되실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강소령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유진아. 이제 제 진짜 이름을 불러주세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유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끝나는 이야기.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소령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훈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권력으로 부하를 압박하던 그가 이제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강소령이 모든 장병들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도 소령님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강소령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위님, 앞으로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인걸요.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사실 저희도 소령님의 좋은 면을 많이 봤어요.
강소령이 의아해하자 최영수 상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장병들 식사 챙겨주시고 아픈 사람 있으면 병원 보내주시고 위험한 훈련할 때는 안전장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른 부사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호 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신병이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 소령님이 몸을 던져서 받아주신 것도 기억해요. 강소령은 그런 일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민호 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령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백승민 1등 중사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주신 것도 감사했어요. 강소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언제 상담을 작년에 제가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할 때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 들어주셨잖아요. 백승민 1등 중사의 말에 강소령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김준장이 이런 대화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완전히 나쁜 사람은 없구나. 그는 딸이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를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단순히 가혹행위만 기록한 게 아니라 좋은 면까지 세세하게 파악했다니요. 유진아, 김준장이 딸을 불렀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믿었을 뿐이에요. 그녀가 강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본 바로는 소령님은 분명 좋은 지휘관이 될 수 있어요. 강소령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죠. 유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바뀌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강소령이 진지하게 들으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첫 번째, 부하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휘관이라고 해서 항상 옳을 수는 없어요. 잘못했을 때는 부하들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리더가 되세요. 이 말에 다른 장병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조언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부하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알려고 하세요. 강소령은 이 모든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김준장이 딸의 조언을 들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이미 훌륭한 리더야.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아니다. 김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강소령이 김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따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유진이가 약해서 괴롭힌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김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이정민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한 척까지 하면서 한 달 동안 그 고통을 참아낸 정신력, 그리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소령님을 변화시키려 한 넓은 마음. 다른 장병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수 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 중위님이 사령관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박민호 하사도 동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똑같이 고생하시면서도 한 번도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유진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진짜 동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강소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니. 김준장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강민수 소령 강소령이 긴장하며 김준장을 바라봤습니다. 예, 사령관님, 이번 일에 대한 공식적인 처분은 보류하겠다. 강소령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그럼 저는 대신 조건이 있어. 김준장의 목소리가 엄중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김준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강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부하들과의 면담도 실시할 거야. 김준장이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진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령님은 분명 변하실 거예요. 김준장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판단을 믿겠다. 강소령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사와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강소령이 모든 장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을 가족처럼, 아니, 진짜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강소령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가르쳐준 진정한 리더십을 실천하겠습니다. 유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령님을 믿어요. 이정민 대위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좋은 부대를 만들어 나가요. 다른 부사관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화합의 순간이었죠. 김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평생 잊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김준장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자를 보호하는 데 있고,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소령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강소령에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앞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소령님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어요. 강소령이 감격하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긴 새벽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강소령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돌아가자. 김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구나. 장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가운데 강소령은 혼자 남아서 훈련장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 전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을 내렸는지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 변해야 해.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진이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자. 멀어져가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소령은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용서와 변화를 선택한 그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었구나. 앞으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구공수여단 훈련장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죠. 여러분, 오늘 훈련 어떠셨나요? 강소령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저녁 집합 시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힘든 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장병들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동료 장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최영수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분 같아요. 강소령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매주 김준장에게 보내는 보고서에도 그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병호 일병이 개인 사정으로 힘들어해서 개별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박선우 상병이 훈련 중 다쳤을 때 즉시 의무실로 후송하고 완치될 때까지 충분히 쉬게 했습니다. 장병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자유대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준장이 보고서를 읽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판단이 옳았구나. 유진은 대학원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쓰고 있었지만 가끔 아버지로부터 강소령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유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강소령은 신입 부사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신입 부사관이 궁금해하자 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계급은 책임의 차이일 뿐이야. 사람으로서의 존중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지.
이런 가르침은 부대 전체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특히 여군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여군 장교에게 강소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성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능력과 성품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여군 장교는 안심이 된다는 표정이었죠.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김준장이 부대를 불시 방문했습니다. 강소령의 진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김준장이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일병이 조심스럽게 강소령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강소령이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 일병이 안도의 표정을 짓자 강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자. 김준장은 이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준장이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령님이 어떠신가? 박민호 하사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백승민 1등 중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도 정말 잘 들어주시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 김준장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정민 대위가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명령만 내리셨는데 이제는 왜 그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영수 상사도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도 물어보시고 반영해 주시거든요. 김준장이 가장 놀란 것은 강소령이 부하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 강소령이 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결정하겠어. 상급자가 부하에게 사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강소령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준장이 강소령과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강민수 소령, 정말 많이 변했구나. 김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모든 건 유진이 덕분입니다. 강소령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어떤 점에서 가장 많이 배웠나? 김준장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라는 유진이의 말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강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자식이라면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일들을 부하들에게는 당연하게 시켰던 거죠. 김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구나. 5개월째가 되었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구 공수여단이 전군 모범부대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소령님. 이정민 대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소령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강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지. 시상식 날 강소령은 모든 장병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장병들이 의아해하자 강소령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상이거든요.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장병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김유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장병들이 박수를 치며 유진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6개월이 끝나갈 무렵 유진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의 밝은 인사에 모든 장병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유진 누나, 사령관님 따님, 정감 어린 호칭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강소령이 유진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너 덕분에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 있었어. 유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소령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만들어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유진은 장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지 않았나요? 박민호 하사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단한 건 소령님이 변하신 거예요. 유진이 강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셨어요. 강소령이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계속 배워나가야지. 이정민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화해와 변화를 선택하시다니. 유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수는 새로운 상처만 만들어요. 하지만 용서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주죠. 그날 밤 김준장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유진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아니다. 김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만의 지혜였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 1년 후 강소령은 진급해서 중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대를 맡게 되었죠. 부임식에서 그가 한 첫인사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관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부하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강중령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계급상 제가 위에 있지만 그것은 더 큰 책임을 진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부대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 상담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논문 제목은 권력과 인간관계 진정한 리더십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강소령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논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유진에게 강중령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오늘도 너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 정말 고마워. 유진이 답장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소령님 덕분에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 강중령의 부대는 또다시 모범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부대였죠. 시상식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가 강중령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가 기자가 더 물었습니다. 제 자식에게 하지 않을 일은 부하들에게도 시키지 않습니다. 강중령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강중령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유진이 그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장도 그 뉴스를 보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보이니? 유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년이 더 지나 강중령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따뜻한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있었죠. 어느 날 그가 신임 장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젊은 장교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강준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부하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한 젊은 장교가 물었습니다. 준장님,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으셨나요? 강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힘으로 사용하시나요? 진정한 강함이란 주먹이 센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위해 나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도 믿어주세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갈등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김유진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강준장처럼 진정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